비가 쏟아지는 오후, 서울의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검은색 세단은 도시의 모든 소음을 차단한 채 고요했다. 최고급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댄 한지우는 창밖으로 번져가는 회색빛 풍경을 무심하게 응시했다. 그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과 흐트러짐 없는 맞춤 양복만큼이나 완벽하게 통제된 삶을 살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한성그룹의 총수로서 그의 세상에는 예측 불가능한 일이나 통제불능의 변수란 존재하지 않았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아베오지, 저기요. 뒷좌석에 앉아있던 아들, 은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6살짜리 아이는 창문에 손가락을 대고 있었다. 한지우는 거울로 아들의 모습을 확인했다. 여느 때처럼 조용하고 무표정한 얼굴. 은호는 또래 아이들과 달리 감정 표현이 서툴렀다. 늘 자신의 그림자처럼 뒤를 따르는 이 아이는 한지훈에게 있어 완벽한 후계자이자 동시에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었다. 그는 아들에게 부족함 없는 환경을 제공했지만 아이의 내면에 깊이 박힌 고독을 읽어낼 수는 없었다. 무슨 일 있니? 은호야? 한지훈이 딱딱한 목소리로 물었다. 은호는 대답 대신 시선을 창밖에 한 지점에 고정했다. 한지훈은 아들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빗줄기 사이로 번화한 거리의 풍경이 보였다. 명품 매장과 번쩍이는 광고판으로 가득한 길목. 그 틈에 서 있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화려한 도심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소박한 차림이었다. 낡았지만 깨끗한 우산을 들고 길거리 공연을 하는 예술가들의 곁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빗속에 피어난 들꽃처럼 묘한 평온함을 풍겼다. 별거 아니구나. 가자. 은호야. 한지우는 흥미를 잃고 운전기사에게 출발을 지시하려 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아니, 저기요. 은호가 갑자기 안전벨트를 풀고 차 문을 열었다. 한지우는 놀라 소리쳤지만 은호는 이미 빗속으로 뛰어나가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급정거를 했고 한지우는 분노와 당혹감에 휩싸였다. 그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극도의 불안을 느꼈다. 은호는 항상 그의 통제 안에 있었다. 그런 아이가 이렇게 돌발적으로 행동한 것은 처음이었다. 한비서, 당장 아이를 데려와. 그는 핸드폰을 움켜쥐며 옆자리에 앉은 비서에게 소리쳤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이미 빗속으로 향해 있었다. 은호가 달려간 곳은 바로 그 소박한 옷차림의 여인이 서 있던 자리였다. 아이는 빗물을 튕기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의 다리를 두 팔로 꼭 끌어안았다. 그 여인은 갑작스러운 아이의 행동에 놀랐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한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의 의문과 불길한 예감으로 뒤엉켰다. 대체 저 여자는 누구인가? 은호와 무슨 관계인가? 그리고 다음 순간 은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한지훈의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 어머. 우산을 들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던 여인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다시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다. 은호는 계속해서 그녀의 품에 파고들며 운걸거렸다. 엄마? 은호 보고 싶었어요. 한지우는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차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빗물은 그의 고급 양복을 적셨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저 여인에게서 아들을 떼어내야 한다. 이 아이에게서 떨어지세요. 한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우산을 든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여인은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빗물이 그녀의 속눈썹에 맺혔다. 그가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짙은 갈색 눈동자는 깊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이었다. 죄송합니다. 이서연은 은호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가 저를 누군가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착각 내 아들은 그런 착각을 할 리가 없어. 한지우는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쏘아보았다. 당신이 은호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돈을 바라고 접근한 겁니까?
그의 말은 예리한 칼날처럼 그녀를 찔렀다. 이서연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미세한 상처의 그림자가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차분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 아이를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한 당신의 추측은 매우 무례하고 불쾌합니다. 그녀의 말에 한지우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거짓이나 동요를 읽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했다. 그는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누구도 이토록 흔들림 없이 그에게 맞선 적은 없었다. 무례하다 내 아들에게 엄마라고 부르게 만든 게 누구인데 당신의 목적이 무엇이든 이 아이는 당신의 계획에 이용될 도구가 아닙니다. 한지우는 은호를 그녀의 품에서 떼어냈다. 은호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엄마, 가지마. 은호의 울음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절박하게 울려 퍼졌다. 이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녀는 그저 울고 있는 은호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한지훈의 마음속에 또 다른 의문과 혼란의 씨앗을 뿌렸다. 이 여인은 정말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일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 아이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한지훈은 싸늘한 경고를 남기고 울고 있는 은호를 단단히 안아들었다. 그는 아들을 데리고 서둘러 차로 돌아갔다. 차 문이 닫히고 빗물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차가 다시 출발하자 한지우는 백미러로 이서연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우산 아래로 비가 쏟아졌지만 그녀의 모습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과연 누구인가? 한성그룹의 총수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이 의문은 그의 자존심과 통제력을 뒤흔들었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비서, 지금부터 모든 수단을 동원해 1시간 전 강남역 사거리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조사해. 특히 은호가 안았던 그 여자의 신원에 대해 철저히 파악해. 샅샅이 뒤져 놓치는 것 하나 없이. 수화기 너머로 한비서의 딱딱한 대답이 들려왔다. 한지우는 전화를 끊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강한 집착이 서려 있었다. 그의 완벽한 세상에 균열을 낸 이서연.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야만 했다. 이 사건은 그에게 통제불능의 영역에 대한 첫 도전이자 지금까지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시험대에 올릴 거대한 서막에 불과했다. 한지훈의 집무실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에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가 장악한 도시만큼이나 혼란스러웠다. 어제 있었던 일은 그의 통제된 세계에 던져진 돌멩이였다. 그 돌멩이의 파문은 이미 그의 내면 깊숙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와 통찰력이 한낱 낯선 여인 앞에서 무력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총수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한 비서가 서류철을 내려놓았다. 서류철은 깔끔했지만 그 안의 내용은 한지훈의 기대를 배반했다. 그는 자료를 뒤적였다. 이서연, 29살,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 출신,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거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특이 사항 없음, 범죄 기록 없음, 해외 출입국 기록 없음. 심지어 그녀의 은행 계좌 잔고는 매달 빠듯한 생활비를 겨우 메울 정도였다. 이게 다입니까? 한지훈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만북대 총수님,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했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기록상으로는 투명할 만큼 평범합니다. 한 비서가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혹시 정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지우는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덮었다. 한 비서의 말은 그의 생각을 정확히 짚어냈다. 한성그룹의 정보력은 국가기관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다.
그 정보망으로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했다. 첫째, 그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거나, 둘째, 그녀는 평범함을 가장한 채 자신을 완벽하게 숨기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한지우는 후자라고 확신했다. 그의 아들은 결코 아무에게나 엄마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분명 엄청난 비밀을 숨긴 채 평범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터였다. 이서연도 그들 중 하나일까. 그가 보기에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소박했지만 그 소박함은 오히려 그의 의심을 부추겼다. 그녀의 눈빛, 그 깊고 흔들림 없던 눈빛이 계속해서 그의 뇌리를 맴돌았다. 그 눈빛은 그가 가진 모든 권력과 재력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한편 이서연은 자신의 작은 작업실 겸 카페에서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한지훈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평온함 속에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예리한 감각은 며칠 전부터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다. 누군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눈에 띄지 않게 주위를 맴도는 수상한 차량, 그녀의 동선을 파악하려는 듯한 시선들. 이서연은 불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상황을 관찰하며 차분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직감은 이 감시가 며칠 전 만난 남자, 한성그룹의 총수와 관련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은호를 데리고 떠났지만 그녀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파헤치려 할 것이었다. 그녀는 커피잔을 닦으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이렇게 계속해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그녀의 평온한 삶을 방해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숨거나 도망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할 만큼 나약하지 않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었다. 그의 오만함에 맞서 그의 계획을 멈추게 하는 것. 이서연은 며칠 동안의 관찰 끝에 한지훈의 동선을 파악했다. 그리고 오후 늦은 시간.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림으로 한성그룹의 본사 빌딩 앞에 섰다.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오피스 빌딩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빌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경비원은 그녀를 막아섰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예약 없이는 총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서연은 경비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한지훈 총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분께 어제 강남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고 전해주십시오. 분명히 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경비원은 그녀의 확신에 찬 태도에 잠시 당황했다. 그는 내선 전화를 들어 한 비서에게 연결했다. 한 비서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이미 총수에게 보고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이름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곧 한지훈의 집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총수님, 이서연이라는 여성이 로비에 와 있습니다. 총수님을 뵙고 싶다고 하는데 수화기 너머로 한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여보내. 지금 당장. 한지훈은 놀라움과 함께 흥미를 느꼈다. 그가 그녀를 찾아내려 애쓰는 동안 그녀가 직접 그의 봉어지로 찾아왔다니. 그녀는 겁이 없는 건가? 아니면 무언가 확신하는 것이 있는 건가? 그의 심장이 통제할 수 없는 기대감으로 고동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이서연은 한지훈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주눅들지 않았다. 거대한 공간을 압도하는 웅장함 속에서도 그녀의 존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한지훈을 똑바로 마주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한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그녀의 대담함에 감탄했다. 저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저의 일상에 불필요한 방해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무례합니다. 총수님. 이서연은 그의 호칭을 사용하면서도 조금의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다. 한지훈은 피식 웃었다. 물에 당신이 먼저 내 아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슨 목적인지 밝히지 않는 이상 나는 계속해서 당신을 주시할 겁니다. 이건 내 아들을 위한 일입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당신이 의심하는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당신의 의심은 오로지 당신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서연의 말이 한지훈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그의 오만함. 그는 그 단어를 듣자마자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말 조심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잊은 것 같군요.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지훈 총수님. 하지만 당신도 저를 아직 모르는 것 같군요. 이서연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 제게는 숨길 비밀도 당신에게서 얻어낼 이익도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리 애써도 저에게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찾고 있는 비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선언은 한지훈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만약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녀는 완벽한 연기자일 것이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은호는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는가? 그가 찾지 못한 연결고리가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터였다. 한지훈은 이서연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 어떤 미동도 없이 그의 시선을 받아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나가십시오. 한지훈이 말했다. 그럼 한 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더 이상 저를 미행하거나 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서연은 조건을 내걸었다. 한지훈은 그녀의 요구에 어이가 없었다. 그는 그녀를 협박할 수도, 당장 내쫓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당당함이 그의 오만함을 자극했다. 그는 그녀의 담력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당신의 태도가 마음에 드는군요. 좋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약속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 아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의 아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에게 접근한 것은 그 아이였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의 마음을 통제하려 들고 있군요. 그건 당신에게도, 그 아이에게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서연은 말을 마치고 뒤돌아섰다. 한지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통제권을 비웃듯이 당당하게 그의 영역을 빠져나갔다. 그의 집무실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이서연이 빌딩을 빠져나와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그의 모든 정보망이 그녀의 평범함을 확인했지만 그의 직감은 그녀가 평범하지 않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모든 힘으로도 알아낼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한지훈의 심장을 끊임없이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야 했다. 이번에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누구인지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였다. 한성그룹의 본사 32층. 총수 집무실은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한지훈은 굳은 얼굴로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암호화된 설계도를 응시했다.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는 한성그룹의 향후 5년을 책임질 야심작이었다. 그러나 지난 밤, 이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가 외부 해킹으로 유출되었다.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해커들은 데이터를 가져가는 대신 모든 파일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기묘한 기하학적 무늬와 암호로 이루어진 문양을 남겨놓았다. 해커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용된 해킹 툴은 단발성으로 작동하고 자체적으로 파괴되는 방식이라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남겨진 문양은 전문가들도 정체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정보보안팀장이 초조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한지훈은 탁자를 강하게 내리쳤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한성그룹의 보안 시스템이 고작 이런 엉터리 암호에 뚫렸다고 당장 모든 팀을 투입해서라도 이 암호의 정체를 밝혀내. 분노에 찬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오랜만에 무력감을 느꼈다. 막강한 자본과 최정계 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그는 권력과 통제력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전부라고 믿어왔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모든 무기는 쓸모없는 종이 조각처럼 느껴졌다. 그는 생각에 잠겼다. 며칠 전 만났던 이서연, 그리고 그녀의 흔들림 없던 눈빛, 그녀의 말들은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맴돌았다. 당신이 찾고 있는 비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가 직면할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비서에게 파일을 다시 요청했다. 파일에는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암호화된 문양이 포함되어 있었다. 복잡하고 난해한 선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다. 한지우는 그 문양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는 예술의 문외한이었지만 어쩐지 그 문양에서 기묘한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단어가 떠올랐다. 미술, 이서연이 대학에서 전공했던 분야였다. 그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 암호는 단순한 컴퓨터 코드가 아니었다. 이것은 예술적 기법과 수학적 논리가 결합된 일종의 예술 작품이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런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그리고 이서연, 한 비서, 이서연 씨의 연락처를 찾아. 한지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한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총수님, 그분은 어제 약속하셨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당장 연락해. 내가 직접 만나겠다고 전해. 그는 자존심을 버려야 했다. 한성그룹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이서연을 오만하게 대했던 과거의 자신을 잠시 잊기로 했다. 그녀가 정말로 이 암호를 해독할 수 있다면 그는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서연은 자신의 작은 카페에서 붓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캔버스 위를 움직였다. 그녀의 작업은 언제나 평온했고 그 평온함은 그녀의 삶 전체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지훈이 들어섰다. 그는 그녀의 카페와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맞춤 양복 차림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던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를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서연은 놀라는 기색 없이 그를 맞았다. 손님, 어서 오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녀의 태연함에 한지훈은 당황했다. 그는 거대한 한성그룹의 총수로서 누구에게도 먼저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녀의 작은 카페에 찾아와 도움을 청해야 하는 처지였다. 이서연 씨, 당신에게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한지훈은 본론부터 꺼냈다. 부탁이요, 당신이 저에게 부탁할 일이 있을 줄은 몰랐군요. 이서연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 그녀는 그가 어떤 이유로 왔는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우리 회사의 중요한 데이터가 해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암호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전에 미술을 전공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암호를 해독할 수 있을 겁니다. 한지우는 휴대용 태블릿 PC를 꺼내 그녀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서연은 화면을 보았다. 그녀의 눈이 순식간에 깊어졌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며 문양의 세부적인 부분을 관찰했다. 그녀는 그것이 단순히 무의미한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다. 이 복잡한 구조는 고대 미술의 기하학적 패턴과 현대 암호학의 논리가 절묘하게 결합된 형태였다. 흥미롭군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도와주십시오.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습니다. 한지우는 초조한 마음으로 그녀를 재촉했다. 대가요? 이서연은 붓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돈을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제 저를 협박했죠. 제가 당신을 도와야 할 이유가 있나요? 한지우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말은 그의 오만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는 마침내 자존심을 굽혔다. 다시 부탁드리죠. 이 프로젝트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결과입니다. 이대로 사라지게 둘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서연 씨.
그의 진심 어린 부탁에 이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가 오만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정의감과 연결된 문제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저는 당신의 직원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둘째, 보수는 받지 않습니다. 셋째, 이 프로젝트가 끝나는 즉시 당신은 제 주변에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저를 의심하거나 미행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한지우는 그녀의 조건을 모두 수락했다. 그는 이서연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당당함과 확신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었다. 그날 저녁, 한성그룹의 최첨단 보안팀 연구실에서 이서연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한지훈과 그의 최정예 팀원들이 그녀의 뒤에서 숨죽인 채 그녀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복잡한 수식이나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디지털 펜을 들고 화면 위에 암호화된 문양을 여러 각도에서 재구성하고 색을 입히고 선을 추가했다. 이 문양은 바벨탑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신성한 기하학을 응용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특정 미술 학파의 대칭, 비대칭 논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해독키는 이 문양을 거울에 비춘 뒤 선의 순서와 색상을 반전시키는 겁니다. 그녀의 말에 보안 전문가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수많은 수학적 공식과 해킹 기법을 동원했지만 누구도 이 암호가 예술적 기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서연은 태연하게 작업을 계속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암호는 한 폭의 그림처럼 해독되어 갔다. 그녀의 작업이 끝났을 때 화면에는 디코드 완료라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한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오만하게 무시했던 이서연이 그의 모든 전문가들이 실패한 일을 단 몇 시간 만에 해결해내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놀랍군요. 한지우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오만함 대신 감탄과 존경이 섞여 있었다. 아니요. 당신의 팀원들은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술가들의 마음을 읽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그녀는 그들의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듯했다. 한지우는 이서연의 뛰어난 능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겸손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그녀가 가진 진짜 힘이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찰하는 깊은 안목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함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붓을 챙겼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군요. 잠깐만요.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한지우는 그녀를 붙잡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의 사업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다. 하지만 이서연의 눈빛은 단호했다. 총수님, 저희는 거래를 했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제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돌아서서 연구실을 나섰다. 한지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해고했지만 이렇게 자신의 통제권 밖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한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는 그녀의 이름, 이서연을 다시 한번 되뇌었다. 이제 그녀는 그에게 단순히 아들 은호의 엄마로 불린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였다. 한지우는 이서연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집무실.
수백만 달러짜리 예술품과 첨단 기술로 가득 찬 공간은 이제 그에게 낯설게 느껴졌다.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 보였다. 이서연. 그녀는 어떤 자본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통찰력과 평온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돈으로 사려 했고, 위협으로 굴복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그 모든 시도를 가볍게 비웃었다. 그녀는 그의 통제권 밖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를 좌절시키면서도 묘한 흥분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총수님, 이서연 씨의 보수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까요? 한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지우는 멍하니 있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보수 그녀는 돈을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주지 않을 순 없지. 그녀의 이름으로 미술재단에 거액을 기부하고 그녀의 카페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그리고 그녀에게 건물주 명의를 넘겨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진행해 한 비서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이서연이 거부한 보수보다 몇 배나 큰 금액을 그녀에게 몰래 넘기라는 짓이었다. 한지우는 그녀를 사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선물을 통해 그녀에게 빚을 지우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그녀를 자신의 영역에 묶어두려는 교활한 시도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미묘한 동경과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우는 은호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직접 차를 몰았다. 은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아이의 조용한 뒷모습을 보며 한지우는 어제 이서연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은 그 아이의 마음을 통제하려 들고 있군요. 그는 자신이 아들에게 완벽한 것을 주려 했지만 정작 아이의 마음에는 단 한 번도 다가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아들의 마음에 이서연이 왜 그토록 깊이 자리 잡았는지 알고 싶었다. 은호야. 한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어제 그 누나를 왜 엄마라고 불렀어? 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지훈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빠가 싫어서 그랬니? 아니요. 은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 누나는 저한테 노래를 불러줬어요. 아빠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래요. 한지우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어릴 적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오직 아버지가 종종 불러주던 자장가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그들 가족에게만 전해지는 비밀 같은 노래였다. 그런데 어떻게 이서연이 그 노래를 알 수 있었을까? 그의 의문은 더 깊어졌다. 이서연은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인가? 아니면 그녀의 배경에 그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인가? 그의 이성은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려 했지만 그의 감정은 이미 그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다. 며칠 후 한성그룹과 관련된 자선미술 전시회가 열렸다. 한지우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참석했지만 그의 마음은 딴 곳에 있었다. 그는 은호를 데리고 왔고 아이는 그림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때 한지훈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다.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전시된 작품들을 진지한 눈으로 감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한 여성이 서 있었다. 한지우는 망설였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려 할 때, 한 비서가 다급하게 다가왔다. 총수님, 큰일 났습니다.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관련 데이터 유출 사건의 범인이 잡혔습니다. 뭐라고? 한지우는 놀라 한 비서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잡았지? 범인이 직접 자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쪽지에 이서연 씨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서연 씨가 내 작품을 알아봐 주길 바란다. 나는 그녀의 그림을 존경한다. 한지우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범인은 그녀의 재능을 알아봐 주길 바란 것이었다. 그들의 해킹은 단순히 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예술을 알아봐 줄 누군가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이 남긴 암호는 단순한 암호가 아니라 그들의 예술적 자아를 담은 메시지였던 것이다.
이서연은 그들의 메시지를 해독하고 그들에게 정당한 평가를 내려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수함으로써 그녀의 기대에 부응했다. 이 놀라운 사실에 한지우는 이서연이 얼마나 비범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오만한 천재 해커들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었다. 그녀의 능력은 기술적인 것을 넘어 인간의 심리를 꿰뚫는 통찰력이었다. 그는 은호의 손을 잡고 이서연에게 다가갔다. 은호는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옆에 다가가서 그녀의 옷자락을 잡았다. 이서연은 돌아보지 않고도 은호가 온 것을 알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은호야, 이 누나를 만나고 싶었니? 한지훈이 물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이 누나가 그림을 그려줬어요. 우리 엄마 그림. 그림 한지훈은 의문을 가득 담은 눈으로 이서연을 쳐다보았다. 이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네, 총수님, 제가 은호에게 그림을 그려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녀의 말은 마치 퍼즐의 조각처럼 그의 머릿속에 들어왔다. 아주 오래전 그가 그녀를 만난 것은 며칠 전이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아빠는 왜 은호 그림을 안 그려줘요? 은호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다. 한지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림은 예술가의 영역이었고 그의 세계는 오로지 숫자와 논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그림을 그려줄 수 없었다. 그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해주지 못했다. 이서연은 그런 한지훈의 표정을 읽었다. 그녀는 은호에게 부드럽게 속삭였다. 은호야, 아빠도 언젠가 은호를 위해 그림을 그려줄 거야. 다만 아빠의 그림은 아주 특별한 거란다. 그녀의 말은 한지훈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 은호 사이의 벽을 허물어주려 했다. 그는 그녀의 진심 어린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이서연의 옆에 서 있던 여성이 한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한지훈 총수님이십니까? 실례지만 저희는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슬픔이 담겨 있었다. 한지훈은 그 여성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묘하게 익숙했다. 그녀는 이서연과 비슷했지만 어딘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슬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죄송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한지훈이 솔직하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어릴 적이었으니까요. 여성이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이서연의 언니,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에 한지훈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수연. 그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 그의 부모님과 관련된 어떤 사건에서 그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던 그날, 함께 사고를 당했던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다. 그 가족의 딸, 이수연, 그리고 한지우는 이서연이 자신의 어머니가 부르던 자장가를 알았던 이유를 이제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의 운명은 오래전부터 얽혀 있었던 것이다. 한지우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수연, 그의 어머니가 사망했던 교통사고에 함께 연루되었던 가족의 생존자, 그리고 이서연의 언니. 그들의 운명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어머니와 이수연의 어머니는 오랜 친구였고 그들은 사고 직전까지 함께 여행 중이었다. 한지우는 그 사고 이후 아버지가 입을 굳게 다물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 사건은 단순히 어머니를 잃은 비극이 아니라 또 다른 가족의 삶까지 파괴한 그림자였다. 그는 이서연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 그 깊고 흔들림 없는 평온함이 이제는 달리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상실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연민과 내면의 힘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한순간의 부끄러움으로 바뀌었다. 그는 그녀를 돈이나 권력으로 통제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깊숙이 얽혀 있었다. 바로 그때 한지훈의 핸드폰이 다급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한성그룹의 부회장 박진우였다. 박진우는 한지훈의 아버지 시절부터 그룹에 몸담아온 인물로 겉으로는 충직했지만 속으로는 늘 한지훈의 젊은 리더십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한지훈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다. 총수님, 당장 본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함께 묘한 승리감이 섞여 있었다. 지금 이서연 씨의 이름으로 익명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총수님의 사생활과 연결된 악의적인 내용들입니다. 총수님께서 은호군의 어머니를 내쫓고 이서연 씨를 스토킹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보도입니다. 한지우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가 이서연의 신분을 조사하는 동안 누군가 이 정보를 이용해 그를 공격하고 있었다. 이서연을 스토킹했다는 식의 기사는 그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것이고 한성그룹의 주계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터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박진우의 계획임을 직감했다. 박진우는 그의 오만함을 이용해 그를 궁지에 몰아넣고 그룹의 실권을 장악하려는 것이었다. 이건 당신이 한 짓이군. 박 부회장? 한지우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총수님, 저는 그저 총수님을 걱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힘은 무섭지 않습니까? 이 위기를 잘 해결하셔야 할 겁니다. 박진우는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참, 한 가지 더. 곧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데이터 유출에 대한 추가 폭로가 있을 겁니다. 총수님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그룹의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책임을 총수님께서 지셔야 할 겁니다. 전화가 끊겼다. 한지훈의 손이 떨렸다. 박진우는 그가 이서연을 의심하고 뒤를 캤던 바로 그 정보를 역으로 이용해 그를 궁지로 몰았다. 그의 오만함이 부른 결과였다. 그러나 한지우는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서연에게 사과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곧바로 이서연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이서연은 그의 통화 내용을 모두 들은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 대신 차분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총수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건 당신과 무관한 일입니다. 내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한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무관한 일이 아니죠. 제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서연은 흔들림 없이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방식으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방식으로 해결할 겁니다. 당신의 오만함이 부른 일이라면 당신의 겸손함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한지우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그녀의 의미심장한 말에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음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서연, 그녀는 단순히 그를 돕는 조력자가 아니라 그의 실수를 바로잡고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줄 안내자처럼 보였다. 그때 은호가 한지훈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빠, 우리 같이 놀아요. 한지훈은 아들의 손을 잡고 이서연을 바라보았다. 은호야, 아빠는 지금 놀아줄 수 없어. 아빠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해. 아니요. 아빠, 지금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에요. 은호는 이서연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누나가 말해줬어요. 아빠의 그림은 믿음이라고. 아빠가 이 누나를 믿어주면 아빠의 그림도 완성될 거래요. 은호의 순수한 말은 한지훈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믿음. 그는 이제까지 누구도 믿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의 힘과 권력만을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가장 큰 힘은 사람을 믿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의 시작은 이서연이었다. 좋습니다. 이서연 씨,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한지우는 마침내 자신의 오만함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지훈과 은호의 손을 잡고 미술관 밖으로 걸어 나왔다. 세 사람은 마치 한 가족처럼 보였다. 그들의 뒤에는 거대한 언론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박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한지훈의 몰락을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오만하게 무시했던 한 여자와 한지훈의 진정한 동맹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들의 힘은 그의 모든 계획을 산산조각 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진우는 한지훈이 이서연이라는 미천한 여자에게 매달리는 것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는 한지훈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이 마침내 현실화되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한성그룹의 실세들을 규합해 한지훈을 끌어내릴 계획을 착착 진행했다. 언론은 한지훈의 추문에 불을 지르고 있었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한지훈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왜냐하면 그는 한지훈의 가장 큰 약점을, 즉 가족을 공격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박 부회장님, 이서연이라는 여자를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배경이 좀 수상합니다. 그의 오른팔인 김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상해. 그녀는 그저 평범한 시골 여자야. 한지훈이 권력으로 가려놓은 비밀일 뿐이지. 그가 그녀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순전히 자기 아들 때문이야. 박진우는 코웃음을 쳤다. 우리의 목표는 이서연이 아니라 한지훈이야. 우리는 한지훈이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나약한 모습을 만천에 공개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숨겨온 어두운 진실도 함께 드러날 것이다. 그들은 한지훈이 이서연을 미행했던 기록과 한성그룹이 몰래 이서연의 카페를 매입한 정황을 언론에 흘릴 준비를 마쳤다. 이로써 한지훈은 순진한 여자를 스토킹하고 협박해 이용하는 악마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될 터였다. 이서연은 그의 계획에 쓰일 단순한 도구일 뿐이었다. 한편 한지훈과 이서연은 언론의 공격을 뒤로한 채 한성그룹의 비밀 안개에 머물고 있었다. 이서연은 태블릿 PC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기사의 내용보다 기사들이 사용한 단어와 흐름, 그리고 그 배우의 숨겨진 의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건 단순한 언론 플레이가 아닙니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누군가 당신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이용해 당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은호군과 저를 이용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고 믿게 만들려 합니다. 한지우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박진우 부회장일 겁니다. 그는 내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이 자리를 탐내고 있어. 그리고 내가 가족에게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하지만 그가 은호까지 이용할 줄은 몰랐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그 순간 은호가 조용히 다가와 한지훈의 손을 잡았다. 아빠, 왜 슬퍼요? 제가 아빠의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은호는 작은 스케치북에 아빠와 이서연, 그리고 자신을 그렸다. 세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한지훈은 은호의 순수한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아들의 그림에 담긴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 그림은 이서연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믿음의 그림이었다. 은호야,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한지훈은 아들을 꼭 끌어안았다. 그때 그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박진우는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공격했지만 동시에 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선물한 셈이었다. 바로 가족이라는 힘. 이서연은 그런 한지훈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치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오만하고 차가운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아들을 사랑하는 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힘은 어떤 권력이나 돈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지훈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렸다. 총수님, 이 위기를 넘기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당신이 숨겨온 진실을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약점은 당신의 오만함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고립시킨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어머니가 남긴 그림의 마지막 조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지우는 그녀의 말에 깊이 생각했다. 진실을 공개한다. 그것은 한성그룹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될 터였다. 그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는 이서연이 말하는 진정한 약점과 진정한 힘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박진우의 계획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의 게임을 할 것이다. 한비서, 언론과 기자들을 모두 한성그룹 본사로 소집해 지금 당장 한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은호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서연 씨,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공격한 자들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단 하나의 빛입니다. 이제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낼 시간입니다. 이서연은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는 그가 마침내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힘을 진정으로 믿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지훈의 오만함을 뛰어넘는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 그리고 용서를 위한 그림이었다. 바로 그때 박진우의 핸드폰에 한지훈이 기자회견을 예고했다는 문자가 도착했다. 기자회견 하하. 한지훈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군. 박진우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한지훈이 기자회견에서 은호와 이서연의 관계를 설명하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한지훈의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서연이라는 여인이 그 그림에 어떤 색깔을 더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한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한지훈은 연단에 서서 수많은 카메라와 날카로운 눈빛들을 마주했다. 그의 옆에는 이서연이, 그리고 그의 뒤에는 은호가 조용히 서 있었다. 이서연의 존재는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세례를 더욱 폭발시켰다. 박진우는 대강당 뒤편에 앉아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한지훈이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려 할지 궁금했다. 그러나 한지훈은 그가 상상했던 변명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사생활에 대한 해명이나 회사를 둘러싼 루머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한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저는 오늘 한성그룹의 창립 이래 가장 큰 과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한지훈은 심호흡을 한 뒤 과거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20여 년 전 자신의 어머니와 이서연의 가족이 겪었던 비극적인 교통사고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어머니가 운전하던 채 이서연의 부모님이 타고 있었고 그 사고로 이서연의 부모님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한성그룹은 당시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모든 책임을 이서연의 가족에게 전가하려 했다는 가슴 아픈 진실까지도. 이서연 씨의 가족은 제 어머니가 운전한 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이서연 씨를 의심하고 그녀의 삶을 침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오만함과 무지함 때문입니다. 한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이서연 씨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도 진실을 숨긴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대강당은 정적에 휩싸였다. 기자들은 충격에 빠져 펜을 든 채 굳어 있었다. 박진우의 얼굴에서는 승리의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한지훈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오히려 모든 것을 스스로 폭로함으로써 박진우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그의 고백은 어떤 거짓된 변명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때
이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한지훈을 비난하는 대신 따뜻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모든 일은 총수님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과거의 고통을 짊어진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총수님께서도 그 고통 속에 갇혀 살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지훈을 바라보았다. 저는 한지훈 총수님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은호군이 저를 엄마라고 부른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이서연은 이어 은호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이 그림은 한지훈 총수님께서 저를 믿어주셨기에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모든 기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들은 더 이상 가십거리를 찾지 않았다. 대신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두 사람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론의 헤드라인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한성그룹 총수, 스캔들 아닌 진실 고백하며 감동선사. 비극적 과거 딛고 진정한 가족 이룬 총수. 박진우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대강당을 빠져나왔다. 한지훈은 자신의 모든 약점을 스스로 폭로함으로써 그의 모든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그는 한지훈의 오만함이 아닌 그가 가진 내면의 힘과 용기를 간과했다. 부회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전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닥쳐,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박진우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한지훈을 끌어내리기 위해 마지막 수를 던질 준비를 했다. 그는 한성그룹의 비밀 장부와 비자금 내역을 검찰에 넘겨 한지훈에게 횡령 혐의를 덮어씌울 계획을 세웠다. 그는 오랫동안 한지훈의 약점을 찾기 위해 그룹의 모든 비리를 조사해왔고 그 정보들은 이제 그의 손에 있었다. 그는 즉시 검찰 측에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그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때 그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지훈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함이 감돌았다. 무세운 일이십니까? 총수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닐 텐데요. 박진우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다. 박진우 부회장, 당신이 하려던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한지우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비리를 덮어씌우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당신이 내 약점을 찾기 위해 그룹의 비자금을 이용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박진우는 경악했다. 무슨 근거로 그런 근거? 당신이 은호에게 엄마라고 부르라고 시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지우는 싸늘하게 말했다. 바로 제가 은호의 마음을 읽기 위해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은호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덕분에 저는 당신의 모든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룹의 비자금으로 한 짓도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지훈을 쳐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한지훈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한지훈은 그의 오만함을 이용해 그를 완벽하게 속인 것이었다. 그의 승리는 처음부터 환상에 불과했다. 한지훈은 손을 흔들었다. 그의 뒤에서 정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나타나 박진우를 체포했다. 박 부회장, 당신은 나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은 나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는 허탈한 표정으로 끌려나갔다. 그의 마지막 오만함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 한지우는 이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권력과 오만함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서연의 지혜와 은호의 순수한 믿음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진우의 몰락은 한성그룹의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지만 한지우는 그 폭풍을 단 한 번의 기자회견으로 잠재웠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인정하고 과거의 비극적인 진실을 공개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얻었다. 박진우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한지훈의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졌다. 그러나 한지훈의 마음은
권력의 정점에서 오히려 더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다. 왜 이서연은 그의 어머니가 부르던 자장가를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은호는 왜 처음 본 그녀에게 그토록 강한 유대감을 느꼈을까? 이서연은 다시 자신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카페는 여전히 소박했고 그녀의 손은 다시 붓과 물감 위를 미끄러졌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한지훈과 은호의 그림자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한지훈이 자신에게서 답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가 스스로 진실을 깨닫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진정으로 성장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한지훈은 은호와 함께 이서연의 카페를 찾아왔다. 은호는 이서연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와 함께 그녀에게 달려갔다. 엄마, 아빠가 저한테 그림 그려줬어요. 은호는 작은 스케치북을 그녀에게 건넸다. 스케치북에는 한지훈이 서툴게 그린 은호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했지만 그 그림에는 아들을 향한 진심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림을 칭찬했다. 아주 멋진 그림이야. 이제 아빠의 그림은 믿음만이 아니라 사랑도 담고 있구나. 그녀의 말에 한지훈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건 당신의 영역이더군요. 나는 이제야 알았어.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지만 당신이 가진 진정한 가치는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틀렸습니다. 총수님, 이서연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도 은호군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모르실 뿐이죠. 한지훈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 이서연은 한지훈의 손에 쥐어있는 작은 나무 조각을 보았다. 그것은 은호가 가지고 놀던 작은 장난감 조각이었다. 이서연은 그 나무 조각에 새겨진 문양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한지훈이 어릴 적 만들었던 나무 공예품에 새겨져 있던 문양이었다. 총수님, 그 나무 조각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이서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은호가 숲에서 주웠다고 하더군요. 내가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장난감과 비슷해서 간직하고 있었는데 한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문득 어떤 기억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숲속의 작은 집에서 놀았던 기억. 그는 그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나무 공예를 배우고 작은 장난감들을 만들곤 했다. 이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곳은 제 부모님의 집이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당신의 어머니와 제 부모님은 그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제 언니, 이수연과 당신의 어머니는 그림을 그리고 당신은 나무 공예를 배우고 한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이서연이 그의 어머니가 부르던 자장가를 알았던 이유, 은호가 그녀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꼈던 이유, 은호는 한지훈이 어린 시절 사랑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그가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들의 흔적을 본 것이었다. 이서연은 은호에게 단순한 낯선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과거의 그림자였던 것이다. 당신은 나의 잃어버린 과거였군요. 한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그것을 찾으려 했지만 정작 그것은 늘 그의 곁에 있었다. 이서연은 한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여전히 당신의 내면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가 당신의 아들을 저에게 데려온 것입니다. 그녀는 은호의 작은 손을 잡고 한지훈의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그들 사이의 모든 오해와 불신이 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낯선 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함께 짊어지고 미래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갈 운명의 동반자였다. 한지훈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고립시켰지만 은호의 순수한 믿음과 이서연의 깊은 지혜가 그를 구원했다는 것을 박진우는 감옥에서 한지훈의 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지훈이 모든 것을 폭로하고 대중의 동정을 얻었지만 그가 이서연이라는 여자에게 의존할 것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그의 약점이라고 확신했다. 박진우는 자신이 이서연을 미행하며 모아두었던 한성그룹의 비자금과 관련된 마지막 비밀 자료들을 김 전무에게 전달했다. 이 자료들에는 박진우 자신뿐만 아니라 한지훈의 아버지인 한성그룹 창업주가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적인 거래 내역까지 상세히 담겨 있었다. 김 전무, 이 자료들을 언론에 모두 넘겨 한지훈은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죄는 고백했지만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는 숨기고 있어. 그가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는 한 그의 몰락은 시간 문제야. 내가 나가면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될 거야. 박진우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이미 한지훈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한지훈은 이서연의 도움으로 박진우가 마지막으로 어떤 카드를 꺼낼지 정확히 예측했다. 그는 박진우의 감시망을 통해 그가 김 전무에게 자료를 넘겼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한지훈은 더 이상 박진우의 게임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그날 저녁, 한지훈은 은호를 재운 뒤 이서연의 작업실을 찾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부시 캔버스 위를 유유히 미끄러졌다. 그녀의 그림은 한지훈의 복잡한 마음과는 달리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박진우 부회장이 마지막 수를 던졌습니다. 한지훈이 말했다. 이번에 그가 넘긴 자료들에는 아버지의 과거 비리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개되면 한성그룹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한지훈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그 역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서연은 붓을 내려놓고 한지훈을 바라보았다. 총수님, 당신은 아버지의 죄까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숨기는 것은 또 다른 거짓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짓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한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이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당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죄를 바로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녀의 말에 한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실은 때로는 숨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진실을 감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비리를 당신의 손으로 직접 정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을 숨기지 말고 당신의 손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정의롭고 용감한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서연의 말은 한지훈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는 그녀의 제안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그의 내면을 치유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한지훈은 조용히 한성그룹의 모든 비자금 자료들을 모았다. 그는 이서연이 제시한 대로 박진우의 자료들을 언론에 넘기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그의 제출 방식은 남달랐다. 그는 자료들을 익명으로 제출했지만 그 자료들에는 그가 직접 작성한 참회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성그룹이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비리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숨기는 대신 그것을 바로잡는 것을 택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한성그룹을 스스로에게서 해방시키고 정의라는 새로운 가치를 심으려 했다. 그의 행동은 박진우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자료들이 언론에 공개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 자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박진우는 한지훈의 용기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의 행동에 깊은 경외심을 느꼈다. 한지우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었다. 그는 권력과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한지우는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바로 그때 한지훈의 사무실에 박진우가 갇힌 감옥에서 온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박진우는 한지훈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했다. 한지훈은 전화를 받았다. 총수님, 제가 졌습니다. 당신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박진우의 목소리는 힘을 잃은 채 흐느꼈다. 저는 모든 것을 소유하려 했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지키려 했습니다. 당신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전화가 끊겼다. 한지우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박진우에게 승리했지만 동시에 그가 가진 슬픔을 보았다. 그는 박진우의 마지막 말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했다. 박진우는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다. 그때 은호가 한지훈의 집무실로 뛰어들어왔다. 아빠, 우리 같이 그림 그려요. 은호는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환하게 웃었다. 한지훈은 미소 지으며 은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고 있었다.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아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 그리고 이서연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 한지우는 한성그룹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오만함과 어둠을 답습하는 대신 투명성과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그는 과거의 비리를 모두 정리하고 그 수익금으로 이서연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미술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꿈을 지원했다. 이로써 한성그룹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리더로 거듭났다. 대중들은 한지훈의 용기 있는 결정과 진심에 감동했고 그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건해졌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숫자와 논리로만 채워져 있지 않았다. 그의 아침은 이제 은호와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동화책을 읽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이서연의 조언대로 아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그는 은호가 왜 이서연에게 그토록 강한 유대감을 느꼈는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했다. 은호는 단순히 엄마를 찾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과거의 조각을 찾아준 것이었다. 이서연은 은호와 한지훈을 연결하는 운명의 끈이었다. 이서연은 다시 평온한 삶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카페는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녀의 그림은 이제 그녀의 작품을 알아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한지훈이 보낸 지원금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에 색을 입혀주었다. 한지훈은 더 이상 그녀에게 접근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할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자유와 평온함을 존중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엮었다. 어느 날 은호가 학교에서 그린 가족 그림을 들고 이서연의 카페를 찾아왔다. 그림에는 한지훈과 은호, 그리고 이서연의 모습이 함께 그려져 있었다. 은호는 이서연에게 그림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다. 누나, 이제 우리 그림이 완성됐어요. 그때 한지훈이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이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서연 씨,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찾던 것은 당신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그림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내 그림의 의미요? 이서연이 물었다. 네, 당신은 항상 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림을 그렸습니다. 라고. 나는 그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아주고 내가 오만함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한지훈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제 당신의 그림을 내 삶 속에 영원히 간직하고 싶습니다. 나와 은호와 함께 한 가족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이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한지훈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그에게서 오만함을 보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된 마음을 보았다. 그녀는 은호의 순수한 사랑을 보았고 그것이 한지훈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미소는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로운 존재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한지훈의 오만함이 이서연이라는 평범한 여성을 위협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오만함이 은호의 순수한 사랑을 통해 결국 진정한 믿음과 사랑으로 거듭나는 이 이야기는 이제 한성그룹의 새로운 전설로 남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한 총재의 아들이 낯선 여성을 껴안고 엄마라고 불렀던 작은 순간이었다. 그 순간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한 기업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행복하게 그리고 아름답게